이런 그 지방마다 불황민들이 먼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시작이 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마을마다 지역마다 형편들이 다를 거잖아요. 농촌 마을도 있었을 테고 도시 마을도 그렇죠. 있었을 테고. 그런데 하나같이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게 참, 그, 수준이 다 다른 마을에게 똑같이 시멘트 200포대하고 철근 0.5톤 일률적으로 주니까 불공평하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좀 잘 사는 마을은 그걸 더 효과적으로 써서 더 잘 사는 마을이 돼버렸고, 낙후된 마을은 그걸 줬어도 좀 격차가 있고, 이런 격차는 불가피했습니다. 그 대신 그 후에 우리 좀 더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다 했는데 다리를 못 놨습니다. 다리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 놓는 만큼 시멘트 더 주고 철근 더 주고 이러는 도와주는 일이 지방행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지방행정부가 물론 강압적으로 왜 이거 안 했냐가 아니고 우리 다 했는데 다리를 못 놨습니다. 그럼 다리 놓으려면 얼마가 들어? 시멘트 몇 포대하고 철근 얼마만 주십시오.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새마을 하면 좋아지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보다는 더 좀 얻으려고 이런 운동이 있었죠. 그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지방 정부에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는데 그 지방 정부에서는 모든 지방에서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줬을까요? 지방정부 도지사들, 시장 지사들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서 이틀 동안 대통령이 딴 일 아무것도 안 보고 이틀 동안 그 보고회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다, 어째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잘하지 하는 생각을 경쟁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어떤 지사는 중앙정부가 사업지구를 정했는데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한 일도 있어요. 그 내가 사업계획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장관이 아니니까 뒤에 과장이 배석하고 있는데 어느 지사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뭐 야단이 났죠. 대통령께서 농림장관은 어떻게 된 거야. 농림장관이 모르시네. 마침 바뀐 분이 장관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수석비서관이 고과장 대답해. 그래가지고 해나서 대답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농림장관이 거기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 사업은 이렇게 낙농하기가 좋아서 낙농 사업을 하고 낙농을 하려면은 퇴비가 많이 생산되니까 거기다 과수원 하면 과수도 잘 될 거고 이래서 복합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지사께서도 얼마 전에 그 사업 계획이 좋다고 사인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났죠. 그래서 그 지사가 그날 즉석에서 봐야 되지는 않고 몇 달 더 하다니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정치적으로 찬성도 정치적으로 반대도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기들 위해서 하는 일을 억지로 반대한다는 게 뭐 의미가 없죠. 그런 좀 저항 그런 시행착오 뭐 이런 문제라고 할까 그런 건 좀 있었죠. 경쟁이 있었죠. 그 경쟁이 오히려 참 좋았어요.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되려고 노력하는 마을은 더 좋았어요. 저 마을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는 뭐만 좀 더 지원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좀 더 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건 더 주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오히려 마을 간 경쟁이 생겨서 제 마을이 더 잘 된 면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소득증대 사업하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합해지게 됩니다. 1971년까지가 2차 5개년 계획 기간이고 1972년부터 3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데 그때 3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1972년에는
농림부의 소득증대 사업하고 내무부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합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 계획이라고 이름도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바뀌고 운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됩니다. 1972년 4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남 광주에 가서 새마을운동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운동은 어떤 것이냐? 새마을운동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운동인데 근면하는 운동이고 자조하는, 스스로 돕는 자조운동이고 그리고 협동운동이다.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면 잘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새마을운동이다. 협동이란 말이 다른 걸 근면 자조는 알겠는데 협동이 뭐냐? 협동이란 말이 물건은 하나에다 하나 보태면 둘이 되는데 사람은 하나에다 하나 보태면 둘이 아니라 셋도 되고 넷도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알파를 마이너스로 하느냐, 알파를 무한대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새마을운동은 성공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새마을운동에 불이 꺼질 수도 있다. 협동들을 잘해라 하는 그런 새마을 이론. 이 협동 이론은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다. 알파는 사람에게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나온다. 이 이론이 새마을 이론으로 정립이 됐는데 그런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을 하시기 전에 다른 나라에는 이런 새마을 농촌운동이 없느냐, 조직적으로 하는 농촌운동이 없느냐. 그래 이제 제가 예를 들었죠. 덴마크는 그룬두비라고 하는 지도자가 농민운동을, 노래를 불러가면서 농민운동을 해서 낙농 선진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샤브 기부스 운동을 하면서 모래 위에 흙을 사다 심어가지고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패전 일본도 한국만큼이나 못 살았는데 일본의 농촌에 아다라시 무라스쿠리 운동이라고 새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실제 가서 목격하고 왔습니다. 농기구 창고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참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새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 하고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이제 그것에서 자극을 받으셨는지 대통령께서는 원래 혁명하기 전부터 다 농촌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서 집대성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새마을 운동 원리를 쭉 쓰셨는데 그건 여러 페이지로 썼어요. 12페이지가 되는 그렇게 직접 자기 펜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참 글씨를 아름답게 쓰시는데 잘 쓰셨습니다. 저 책에도 수록되고 그랬죠. 그 새마을 이론을 72년 4월 달에 광주에서 선언을 하면서 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새마을 운동이 됐는데 새마을 운동이 되면서 새마을 연수원이 생기고 새마을 연수원에서 모두 교육받고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새마을 연수원은 그 전에 농림부 시대에는 동농가 연수원이라고 농협대학에 있었어요. 동농가 연수원이 서삼릉 쪽에 있었는데 거기 하는 것을 동농가 연수원에서 농촌 지도자 교육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뒤에 아무도 모르게 학생도 모르게 뒤에 조용히 혼자 가서 앉으셔서 들어보시고 이 교육 분위기가 이게 안 됐고 교사가 강의가 이게 안 됐고 이런 걸 전부 체크해서 원장한테 내가 들으니까 이렇던데 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대통령 기합 주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동농가 연수원 시대가 2년인가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걸 새마을 연수원으로 바꿨습니다. 72년부터 새마을 연수원이 됐는데 이 새마을 연수원에서는 장관도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장님들도 와서 교육받고 농민들도 교육받고 저도 물론 교육 가서 다 받았습니다. 새마을 제가 시작했지만 저도 거기 가서 새마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 새마을연수원장이 동농가 연수원장 하던 분이 아니고 새로 새마을연수원장을 모셔왔는데, 그때 우리는 가나안 동근학교 김용기 선생님이 제일 좋겠다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라고. 우리 새마을연수원장을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해? 성공할 수 없는데,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구한분이 농협의 그 당시 차장으로 있던 김준 씨라고 하는 분을 찾아냈습니다. 김준 씨는 그 당시는 농협 차장이지만 원래 서울 농대 교수였어요. 교수하다가 농대 졸업생들이 뭐 농촌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 선생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서 개척농장으로 자기가 스스로 산골에 들어가서 고구마 심고 개척농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시장성이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개척농장 실패하고 나와서 농협에 들어가서 차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농대 교수 출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마침 그 교수를 잘 아는 사람이 농림부에 있었어요. 내 밑에 사무관으로 있었어요. 그분을 모셔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준 원장한테 나도 강의를 많이 받고 나하고 같이 농촌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준 원장을 따르는 농촌 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면 이제 사랑방에 앉으면은 김준 씨가 온다 그러면 뭐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같이 가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얘기하고, 나도 그때는 이제 국장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론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직해라. 노력하면 식물은, 농작물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하는 교육을 받아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답이 오는 거다 하는 걸 교육시킨 것이 새마을운동, 새마을연수원 교육입니다. 예, 그 후에 선포식을 하고, 그러니까 농촌만 할 게 아니라 지도자가 있으면 다 되네 하니까 공장에서도 우리도 새마을운동 하자. 그래서 신라면이라고 있죠. 지금도 신라면 잘들 드시죠. 신라면의 신춘호 회장은 새마을연수원에 와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하는 얘기 듣고 바로 라면 이름을 농신라면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장을 하니까 자기 공장부터 새마을운동을 했죠. 모두들 그렇게 새마을운동하면 좋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은 야당에서는 그때도 야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오래 하려고 새마을을 조직화해서 새마을 운동을 저렇게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뭐 운동 조직이 있어야 운동을 하죠. 농촌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새마을 욕을 하고 싶어도 야당에서는 혹 잘못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그렇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게 정부 조직으로 밀려붙인 게 아니고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이 1979년에 서거하고 나서 야당이 이제 정권을 한번 잡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에서 새마을 자 붙은 예산 전부 깎아라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한번 고역을 당했죠. 그래서 새마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후에 다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됐어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야당에서 새마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시정한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해가지고 자기 동생인 전경환 씨를 새마을 연수원장을 시켜가지고 새마을 협회 회장이 되고 전국을 조직화했어요.
중앙에 새마을협회 회장이 있고 밑에 뭐 도단위 회장이 있고 시군단위 회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을 조직화했습니다. 새마을은 조직화하고 위에서 체계화하면 이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박정희 새마을이 아니고 전경환 새마을이 돼서부터 새마을은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인 논쟁이 붙었죠. 왜 새마을을 이용하느냐. 그 야당에서는 뭐 철저히 이건 독재자들이 쓰는 새마을이다.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새마을이 뭐 완전히 멸치당한다고 할까 배척당하는 그런 사태를 80년대에 정경환 씨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하다가 87년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새마을은 이름만 있고 죽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새마을 배우러 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 같은 분은 룩 이스트 팔라스라고 해서 동방을 보는 정책, 그것이 새마을을 배우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마하티르 수상이 재무장관 때 우리 재무부에 왔어요. 내가 그때는 이제 농림부에서 청와대 갔다가 청와대에서 재무부 와서 재무부 재정처안보를 할 텐데 마하티르 수상이 와서 재무 얘기를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더니 새마을을 안내해달라는 거예요. 마하티르 수상이. 내가 그 경기도 서울에서 가까운 새마을을 내가 가서 안내하고 새마을 원리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래서 이 마을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내가 했어요. 가서 계속해서 루기스트 팔라스를 재창하더니 말레이시아 후에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차 마하티르 수상이 그러더니 중국에 등소평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등소평이 지도자로서 흑묘백묘라는 얘기가 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그만하겠냐 해가지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민이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 이론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 비서실장 오래 하신 김정념 비서실장께서 중국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고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새마을 지도자가 한국말로만 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 세계 각국에 새마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교육시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것이 더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와서 이제 새마을 운동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이 됐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외국에서 배우러 와가지고 한국의 새마을이 불씨가 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상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말 자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새마을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거나 관주도도 아니고 민주도도 아니고 농촌에서 마을별로 잘살기 운동을 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도한 게 아니고 농촌이 스스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고 그런 운동을 시작한 것이.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지 지붕도 개량하고 도로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는 뭘 하면 먹고 살까? 그러면 우리 밤나무 심어야지. 우리는 송아지길 내야지.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소득사업을 찾아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무슨 민주도입니까? 그게 마을주도지. 마을주도입니까? 지도자 주도인가? 그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는 누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선출한 거예요. 그 이장이 좀 전에 나이 드신 이장이 우리 마을은 아무래도 아무개가 하는 게 안 좋아. 그러면 그렇죠. 박수 치면 그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을 지도자가 열심히 하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마을의 안악내들이 부인들이 그만 잘 살기 운동이라니까 확 따라와서 같이 일하고 이 농촌에 그 부인들 일 잘하거든요. 일 막 따라서 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떠서 그 쌀을
밥할 때만큼 떠서 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조리쌀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쌀을 조금씩 모아놓는 그런 저축운동까지 했어요. 그게 새마을 저축운동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 농촌 부인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그렇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내가 그땐 농림부 국장 때 농업방송을 3년을 했습니다. 참 그거 어려운 일인데 농업방송을 매일 나가서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TBC라고 그때는 지금은 KBS로 됐지만 TBC 방송국에서 내 책상 옆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마이크 켜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었고 TV가 없었고 그 아침 4시부터 6시까지는 방송이 없는 때예요. 지금은 뭐 밤새도록 하지만 6시 땡치면 라디오가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의 농정 뉴스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멘트가 뭐 고병우 국장이 오늘의 농정 얘기한다고 그 말 나오면 내가 이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하루도 안 빼고 3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일요일도 하고 내가 출장 갈 때도 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오늘 아침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아니 내가 녹음하고 온 걸 모르시니까 농촌에 가서 내가 그분들이 매일 새벽에 일하잖아요. 새벽에 일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거든. 오늘 아침에도 고병우입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 고병우입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만큼 농민들이 중앙정부를 따랐어요. 중앙정부가 자기네 도와주기만 하니까. 그러던 때의 새마을을 무슨 야당에서 비판하고 저항이 있고 자꾸 그걸 묻는데 관주도도 절대 아니고 민주도도 아니고 마을별로 잘살기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네, 새마을 운동 성공했다고 보시면 성공했고 좀 더 성공할 것을 왜 중단했느냐 하면 중단한 것이 이제 섭섭하고 그런데 새마을 운동은 남이 시키는 운동 같으면 반대도 하고 그걸 뭐 안 되게 하는 그런 반대 작용도 있었을 텐데 새마을 운동은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대도 없었고 안 되게 방해하러 다닌 사람도 없었고 그런 운동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 그래서 새마을자만 자꾸 내세우면 정치적으로 여당가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야당에서 이제 반대도 하고 그랬죠. 예, 그 60년대 한국 농촌은 70년대 초까지도 참 못 살았지만은 60년대 한국 농촌 전 국민 평균 1인당 소득이 80불이 안 되던 때였으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살아서 국민들이 어려우면 부지런히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해봐야 돈 나오는 것도 없고 하니까 더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진 겁니다. 그렇게 나태한 국민이 새마을 농어민 소득증 내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부지런해졌어요. 어디 가면 외국 가면 빨리빨리 하는 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식당에 가면 빨리빨리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그 빨리빨리 운동은 새마을 운동 훨씬 뒤에 나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 빨리빨리가 없었어요. 어찌 게을른지 가서 일 좀 합시다. 그런 정도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돌아가신 지가 32년이고 그 20년 동안 하면은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한국 국민들 지금 그 많은 국민 이제 할아버지들 다 됐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대단히 나태했다가 한번 정신 차리니까 또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을 잠 속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같이 잘 사는 운동을 스스로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 동인을 인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5천년 역사상
5천년 역사상 그렇게 국민을 국민의 바이탈리티를 모티브를 심어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글 잘 만드는 세종대왕께서 참 위대하신 선조로 추앙하지만 못지않게 국민을 일깨워서 잘 살기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건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하는 일도 있고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고 한 일도 있고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는 국장 때부터 토론도 많이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반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은 과장 국장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따르신다. 그런 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하니까 보람이라고 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면 받아서 실현시켜주는 그런 분이 그런 내 구상을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는 것은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나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 사업을 통해서나 대단히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동생인 전경환 씨가 새마을 연수원장을 시작하더니 새마을협회 회장, 중앙회 회장 이렇게 되고 나서 새마을을 난데없이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정치과는 다르게 새마을을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조직화했습니다. 조직화해서 축구 회도 만들고 무슨 분여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거창한 기구가 됐어요. 새마을 운동은 누가 그렇게 지시하고 조직화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새마을에 이상해졌죠. 불이 꺼진 겁니다. 새마을은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어올랐는데 그런 방식으로 틀어놓으니까 새마을 불이 그 요원의 불길이 꺼졌어요. 한국의 새마을은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요즘 사라진 새마을이 외국에서 다시 역수입돼가지고 새마을 좀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이 언제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는 걸 시작한 출발점은 내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5.16이 출발점인지 67년 농공병진이 출발점인지 농어촌 개발공사 만든 것이 출발점인지 농특사업 만드는 것이 출발점인지 새마을 가꾸기 사업하는 것이 출발점인지 새마을 운동 선포식이 출발점인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1972년 4월 12일 새마을 운동 선포식 이걸 새마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마을 선포식이 있을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과 환경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79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까지는 새마을은 정말 번창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공이죠. 당연히 성공인데 그 후에 새마을이 부정당하고 또 새마을이 전경환식 새마을 조직화하고 이때부터 새마을은 잘 안 되고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제가 성공이냐 이건 참 성공 아니고 참 새마을 역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이 잘 살기 운동하고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게 돼서 세계 지금 G20 국가가 됐고 무역 7대 무역 국가가 됐고 이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이것은 모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거죠. 정신적인 국민 잘 사는 운동, 잘 살기 운동의 정신적인 백본은 어디까지나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을 일으키고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새마을 정신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새마을 정신으로 경제 부흥이 됐다. 다른 나라 후진국 여러분도 새마을 운동, 새마을 정신을 가지시면은 언젠가 잘 살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교육이 언제적부터 중고등학교 교재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교과서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고 나쁜 일만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그리고 새마을운동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잘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북한이 잘했다는 얘기 많고 6.25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 이렇게 그렇게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교과서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 애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배운 세대가 일을 활동하고 뭐 지금 언론계에서도 일하고 정계에서도 일하고 모든 데서 그런 분들 교육계에서 일하고 하니까 교육계에서 전교조 같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책을 더 믿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 역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을 알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는 근현대사가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바로 서고 그걸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새마을의 필요성도 알고 새마을의 역사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날 건데 젊은이들이 그걸 해야 될 텐데 젊은이에게 그걸 하게 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데 교육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근현대사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마을만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잘하는 방법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아쉽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마을이라는 말이 절대로 정치적인 상품이 아니고 새마을은 우리가 못 사는 데에서 새롭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새마을 정신으로 지금까지 한국이 참 입을 옷이 없어서 내가 농촌조사할 때 보면 입을 옷이 없어서 이불만 둘러쓰고 있다가 손님도 못 만나는 그런 농촌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불 옷만 준 게 아니라 여름 옷, 겨울 옷 다 다르고 이렇게 사는 이런 시기로 왔는데 그런 데서부터 시작한 우리 새마을 운동은 정말 모든 인류가 잘 사는 운동입니다. 잘 살려면 스스로 노력하면 잘 산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은 길이 우리 후손들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깊이 넣어가지고 항상 내가 노력해야 내가 잘 산다 하는 걸 심어놔야 됩니다. 꼭 배워야 될 일이고 우리 좀 나이 든 세대들이 그걸 교육시켜야 되지. 교육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같이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육할 장소도 없어서 그런 사람은 할래야 할 수도 없지만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새마을을 정확히 공부해가지고 후세대에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마을 정신이 영속돼야 대한민국도 영속적인 선진국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새마을 정신 잊어버리면은 다시 나태해지고 낙오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단히 경계하고 있습니다.